안녕. 오늘처럼 새로운 모임에서는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빼먹지 않는 게 나이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면 나는 강의석, 28살이야. 이렇게 이름이랑 나이만 소개하고 슉슉슉. 그리고는 서열 정리 끝. 되게 나이를 밝힌 후에는 다짜고짜 반말이야. 어떤가요? 제가 반말하니까 기분이 좀 불편하셨나요? 저는 대광 남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종교재단 사립학교였는데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며 1인 시위를 했는데요. 학교는 학교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저를 퇴학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교육청, 국가인권위를 거쳐 국회에 왔는데요.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종교계의 힘이 너무 거대해서 학생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 제가 찾아간 곳은 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권,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게 헌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 학교와 저, 이렇게 개인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식의 민사소송 말고는 해결책이 없었던 거죠. 결국 소송은 5년이나 길게 끌어졌습니다. 2010년에야 판결이 나왔는데요. 학교의 이제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는 학생의 종교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2,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처럼 비싸고 그 시간도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이런 손해배상 제도를 선택한 학생은 그 후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종교를 강요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 밖에서도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아니면 우리 10대는 주유소에서만 일을 해야 되나요? 다른 거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18살 선거권에 대해서 그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19살을 선거권 연령으로 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빼앗긴 인권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을 정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저는 군대 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라고 하니까 편견이 생기죠. 저처럼 병역 거부로 이제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현재도 669명이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은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평화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인데 전과자라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 강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더더욱 일을 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감옥 안에 있는 수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해? 내가 죄인이야? 아니 그럼 죄인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저는 감옥에 갔을 때 그냥 그래 뭐 견뎌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감옥의 현실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방은 0.7평짜리 독방이었고요. 보낸 편지는 모두 뜯어보고 이런 내용은 쓰지 말라고 겁을 줍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한 달 뒤에야 치료를 해주겠다는 감옥이고요. 이렇게 감옥은 인권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1년에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한 사건이 4,000건이 넘습니다. 이게 뭐 10년이 아니고 1년에 4,000건이에요. 1년에 고소당하는 교도관이 8,000명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10년간 집계된 진정사건 중에 40%가 감옥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만큼 감옥이 너무나 억압된 곳이라는 거. 반면에 엄청 좋은 감방도 있습니다. 평면 TV부터 시작해서 침대, 주방에 가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감옥에 말이죠. 어디냐 하면 바로 서울구치소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서울구치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 선택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흔히 소파 사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미국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감방입니다. 제 감방이 바로 거기서 10m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제 감방은 우선 곰팡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선 너무 작고요. 또 옆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좁은 방에 8명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감방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운동 시간밖에 없는데요. 운동 시간이 하루 30분이에요. 나머지 23시간 30분은 8명이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야 되는 현실. 그리고 공휴일하고 주말엔 더군다나 운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제일 두려워지는 게 감옥에 있는 분들이고요. 취침 시간 외에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어도 안 되고요. 서 있어도 안 되고요. 그냥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큰 고문이죠. 드라마 보면은 엄청 넓은 운동장 나오잖아요. 굉장히 낭만을 그리는 공간인데 실제로 운동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뭐 자료집에도 있는데 이건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운동장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감옥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런 안내문이 써 있는데요. 근데 너무나 웃긴 건 우리나라 감옥 운동장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1910년이 아니라 2010년에 지어진 해남교도소의 운동장이 이것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피자판 운동장이라고 불렀는데요. 10걸음 가면 벽이에요. 다시 10걸음 돌아오고 10걸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운동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30분 운동하고 나면 다시 좁디좁은 감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현실. 그게 우리나라의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다고, 장애가 있다고, 외국인이라고, 죄를 지었다고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반말을 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막 20일간 단식 투쟁하면서 막 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수용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교도관이 인원 점검을 하러 올 때 아주 그냥 정자세로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었죠. 아니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저는 사실 길 가다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 저한테 반말하면 저도 반말로 하거든요. 아무리 지위가 높든 나이가 높든. 그래서 엄청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는데요. 저는 반말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올 때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